일단 최근에 제일 수술하길 잘했다고 느꼈을 때가 추석이었어요. 음식 앞에 두고 사람들 다 있는데 저는 안약 넣고 눈을 이렇게 감고 있어야 돼요. 이게 좀 불편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삶의 질을 높여줄 리뷰예요. 바로 드디어 제가 라섹 42일차에 접어들었어요. 라섹 레보. 제가 수술하기 전부터 주기별로 솔직한 라섹 후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고 했었잖아요. 오늘은 바로 1탄 한 달차 후기로 수술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수술을 하고 나서 제 일상은 어떻게 변했는지, 라이프 스타일이 살짝 바뀌었어요. 좋은 것도 있겠고 나쁜 것도 있겠죠. 세상에 100% 장점만 있는 건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선 상태. 지금 눈은 어떤 상태인가? 라섹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빛번짐 정말 유명하잖아요. 저는 수술하기 전에 병원을 6군데였나? 7군데였나? 지난 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군데를 다녀왔어요. 근데 모든 곳에서 동공 크기가 크기 때문에 빛번짐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빛번짐에 대한 각오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각오를 했는데도 수술하고 나서 한 2주? 3주까지는 정말로 밖에 나갈 때마다 불꽃 파티였습니다. 조명이, 저는 그 번짐이라는 게 이건 줄 알았어요. 조명이 여기 있으면 가로등이 이렇게 켜져 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찍! 이렇게 번지는 거. 그게 그냥 빛번짐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수술을 하고 나서 놀랐던 거는 그 밤송이 모양 있잖아요. 가시가 쫙쫙쫙쫙쫙 이렇게 된 게 조명이 여기 있으면 여기 밤톨 가시처럼 쫙! 이렇게 번져요. 그게 너무 놀랐어요. 그런 번짐은 저는 태어나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쫙 번지는 둘레에 뭔가 뽀샤시하게 또 원으로 한번 번져요. 근데 그런 조명들이 밤에는 정말 많잖아요. 쫙쫙쫙쫙쫙쫙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막 크게 걱정은 안 됐던 것 같아요. 빛번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안 상태로 이미 2달은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린 수술이었고 저한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되지도 않았고, 특히 라섹은 회복 기간이 길어요. 라식은 거의 당일? 그 다음날부터 일상생활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라섹은 눈에 붓기도 있고 상처도 있기 때문에 한 6개월은 봐야 시력이 안정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회복 기간의 6분의 1 정도 조금 넘은 상태예요. 그걸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 조금 지났는데도 그 수술 초기에 수술하고 나서 한 2주 정도의 불꽃 파티였던 빛번짐보다는 지금 훨씬 덜해졌어요. 정말 많이 덜해졌어요. 밤 운전을 사실 되게 걱정했는데 언젠간 할 거니까. 근데 지금 보이는 정도라면 밤 운전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빛번짐은 그렇고, 그 다음엔 건조증. 라섹이랑 건조증도 또 못 대놓는 사이잖아요. 건조한 거는 제가 워낙 원래 건조하기도 했고 렌즈를 다른 분들에 비하면 오래 낀 편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4년을 그래도 꼈거든요. 근데 그 렌즈를 낄 때도 원래 처음에 소프트 렌즈를 한 2년간 쓰다가 눈이 너무 건조해서 하드렌즈를 써보자 하고 하드렌즈로 바꿨는데 하드렌즈도 건조함을 많이 느낄 정도로 되게 원래 건조한 눈이었어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분명 그 건조함에서 더 악화된 느낌이 있었긴 하지만 원래 없던 불편함이 생긴 건 아니라서 딱히 나름의 관리법도 있긴 한데 이건 이따 뒤에 일상 변화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은 진짜 중요한 거, 시력. 시력은 지금 양안 다 0.9에서 1.2 정도 나오고 있어요. 맨눈으로 1.2를 보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일로 생긴 제 일상의 변화들, 소소하긴 하지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최근에 제일 수술하길 잘했다고 느꼈을 때가 추석이었어요. 추석 때 이제 가족들 다 거실에 모여서 저녁까지 먹고 같이 얘기하다가 TV 보다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또 스르르 잠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되게 애매해요. 한 저녁 8시, 9시 요 정도? 근데 그 졸음이 올 때 막 화장하고 렌즈까지 다 낀 상태로 이제 슬금슬금 졸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 렌즈를 씻어내기 위해 화장실에 왕복하는 그 번거로움. 졸릴 때, 비몽사몽일 때 그 과정을 생각하면 귀찮아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진짜 엄두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루다 그냥 잠이 들어버리는데 사실 그 다음날 제대로 잔 거 같지도 않고 눈은 눈대로 렌즈 끼고 자서 충혈돼 있고 피부는 피부대로 화장 안 지워서 트러블 나 있고. 근데 수술을 하고 처음 집에 갔잖아요. 이제 또 여느 때처럼 그 상태가 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씻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아 맞다, 그냥 화장실 들어가서 세수만 쓱 양치만 쓱 하고 나오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벌떡 일어나서 씻고 와서 잤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날 그냥 잠들어서 트러블 나는 일도 없고 렌즈 끼고 잠들어서 눈 충혈되는 일도 없고 이게 개선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때 진짜 잘했다 하는 걸 느꼈어요. 자, 이런 장점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또 살짝 변화했고요. 이건 삶의 질이 올라간 케이스죠. 자, 그러면 좋은 점만 있냐? 장점만 있겠냐? 단점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살짝 불편해진 것도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안약. 안약을 초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넣었었는데 지금은 2가지로 줄긴 했어요. 근데 하나를 넣고 하나를 넣고 3분에서 5분 정도 눈을 감고 있어야 약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가 있대요. 눈 뜨고 깜빡깜빡 하다 보면 이게 다 목으로 넘어가서 쓴맛 나고 효과는 없고, 그런데 이걸 2개를 넣어주다 보니까 10분을 잡으면 10분씩 하루에 4번 넣거든요. 그러면 안약 넣는 것만 하루에 40분씩 쓰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 모임 같은 거 갔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음식 앞에 두고 사람들 다 있는데 저는 안약 넣고 눈을 이렇게 감고 있어야 돼요. 이게 좀 불편하고, 그리고 그 4번에 추가적으로 연고 같은 걸 또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연고는 굉장히 넣으면 뿌옇고 여기도 지금 살짝 남아있는데, 제가 수술하고 나서 지금까지 찍은 영상을 보시면 제가 정리한다고 정리하긴 했는데 여기가 계속 반들반들 할 거예요. 연고가 이렇게 새어나와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조금 있다 보면은 이게 눈곱처럼 막 앞에 껴요. 앞머리에 끼기도 하고 여분의 연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사람 대면할 때 자주자주 거울을 보고 확인해줘야 된다는 불편한 점? 그리고 2번째는 짠! 요거. 얼마 전에도 댓글에 라섹 하셨는데 안경 아직도 쓰고 계셔야 하나 보네요 하는 댓글이 있었어요. 요거는 보안경입니다. 블루라이트랑 자외선 차단해주는 거. 라섹은 수술한 뒤에 자외선 차단을 굉장히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외출할 때 선글라스나 이런 보안경 항상 써주셔야 되는 거. 그것도 작은 불편함이라면 작은 불편함이죠. 이게 안경을 쓸 때는 안경이 없으면 안 보이니까 당연히 찾아 쓰게 됐는데 지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안경이 없어도 잘 보이니까 그냥 나갔다가 아 맞다 이러고 들어와서 다시 쓰고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번거롭다고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 다음 단점은 너무 잘 보이니까 벌레를 못 잡겠어. 배우자의 조건도 벌레를 잘 잡을 수 있는 사람. 끝이에요. 그 정도로 너무 싫어하는데 어제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보통은 안경을 벗어요. 원래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그냥 바닥이 여기 있고 뭔가 거무스름한 게 이 부근에 있다. 이 정도까지만 보였었기 때문에 안경을 벗고 잘 안 보이는 상태로 다가가서 컵을 이렇게 탁 씌우고 그냥 오는? 그게 제 최선의 벌레 해결법인데 어제도 같은 상황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해도 똑같이 잘 보이잖아요. 너무 잘 보이는 거야. 벗으니까 더 잘 보여. 연고 넣으면은 뿌옇고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결하긴 했습니다. 이것도 불편한 점인가요? 그 다음 불편한 점은 건조증. 수술하기 전에도 건조증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냥 건조 하나를 느낄 뿐이었지 필수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게 생겼어요. 아까 그 하루에 4번 넣어야 된다는 2가지 안약 중에 1가지를 아침에 넣으면서 일어나야 돼요. 눈을 그냥 이렇게 탁 뜨는 게 아니라 살짝 안약을 넣어서 눈 좀 촉촉하게 해주고 뜨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상의 변화죠. 그래서 머리맡에 인공 눈물이나 이런 걸 항상 챙겨놔야 돼요. 차차 나아져서 6개월 후에는 거의 수술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또 관리도 해주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어떤 관리냐면 되게 유명한 건데 여러분도 아마 유튜브 검색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여기 눈꺼풀에 있는 기름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따뜻하게 스팀 타월 이렇게 해서 눈에 온찜질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눈 세정제가 있어요. 눈 아래 닦는 건 아니고 눈꺼풀, 윗꺼풀 이렇게 살짝 들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면봉에 묻혀서 살짝 닦아내면은 막 노랗게 묻어나와요. 그게 다 기름이 막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저녁에 한 번만 닦아줘도 엄청 개선이 되는 게 느껴져요. 단기간에 확 나아지는 효과까지는 없더라도 최소한 이걸 닦을 때 쾌감이 있어요. 너무 시원해요. 근데 이때 이 관리법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제품이 하나 있어요. 협찬인데 굉장히 시기적절한 협찬이라서 실제로 진짜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스팀 타월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번거로웠어서 협찬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제품을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썼었어요. 요 제품. 이거 동생이랑 일본 갔을 때 사온 건데
온열 안 되거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하나 이렇게 까서 눈에다가 붙이면 향긋한 향이 나면서 온찜질이 되는 거예요. 수건 매번 적셔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리고 눈에 했다가 또 세탁하고 세탁물도 너무 많이 나오고 불편했는데 이것 좀 쓰고 나서 되게 만족했거든요. 근데 좀 비용적으로 부담이 됐어요. 이건 일회용이다 보니까 비용적인 부분이랑 두 번째는 온열감이 살짝 저한테는 지속력이 좀 짧은 것 같았어요. 뭔가 뜨뜻하다 할 때쯤 식어버리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게 살짝 아쉬웠는데 협찬은 무슨 제품이냐면 짠! 요거예요. 안대인데 여기 안에 이렇게 찜질팩을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명자, 눈에 좋다는 결명자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결명자 향나. 그래서 이걸 이렇게 데워서 이쪽 안에다가 넣고 찜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식으면 계속 데워서 사용하면 되니까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것에 비해서 금전적으로 부담이 덜해서 이거 요즘 하루에 2번씩 찜질하고 눈꺼풀 닦아내고 이것만 빼고 그냥 안대 쓰고 자요. 피곤할 때는 그냥 이거 넣고 자기도 하고 별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옵션으로 또 구할 수가 있어서 이게 좀 망가지거나 해지거나 했을 때 이것만 새로 사서 끼우면 다시 새 것처럼 쓸 수 있으니까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진짜 괜찮아요. 안구건조증 관리법은 알고 있었지만 스팀 타월 매번 하는 게 번거로우셨던 분들은 이런 아이템도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보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라섹 42일차 약 한 달 차의 솔직한 라섹 한 달 차 후기였고요. 다음에도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후기로 찾아올게요. 내가 혹은 주변에 라섹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읍시다. 안녕!